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반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로비 인스티튜트라는 호주의 연구소에서 아시아의 국가 영향력 랭킹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주로 주요 국가 25개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몇 개 요소로 나눴습니다. 첫째, 경제적 영향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뭐랍니까, 이거 리질리언스니까 국가의 내성, 국가의 버티는 힘, 혼란을 당했을 때 버티는 힘, 그 다음에 퓨처 트렌드, 앞으로 미래의 전망, 그 다음에 외교적 영향력, 그 다음에 경제적 관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디펜스 네트워크니까 이것은 군사적 협력 관계,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향력, 이런 여러 요소를 합쳐가지고 종합 랭킹을 내었더니 1등은 역시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1등, 2등은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인도, 5등이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6등이 호주, 7등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영향력이. 그 다음에 8등이 싱가포르, 9등이 말레이시아, 10등이 인도네시아, 11등이 태국, 12등이 뉴질랜드, 13등이 베트남, 14등이 파키스탄, 15등이 대만, 16등이 필리핀, 17등이 북한, 18등은 방글라데시, 19등은 브루네이, 20등은 스리랑카, 같은 20등은 미얀마입니다. 22등은 캄보디아, 23등은 몽골, 24등은 라오스, 25등이 네팔, 이렇게 랭킹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사를 한 사람들이 몇 개 이 요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첫째, 아직도 미국은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대도하고 있는 슈퍼파워로 봐야 된다. 아직은 슈퍼파워가 아니고 이머징 슈퍼파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 영향력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일본과 인도는 메이저 파워, 슈퍼파워는 아니지만 메이저 파워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스마트 파워다. 스마트 파워라는 것은 문화, 과학, 기술, 경제 이런 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 말고 물론 일본의 군사력은 상당히 강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스마트 파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도는 미래의 자이언트가 될 것이다. 미래의 거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 러시아, 대만, 이 세 나라는 뭔가 국가 운영에서 큰 문제가 있는 나라다. 미들파워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들파워. 러시아는 이 말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미들파워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는 문제가 많다. 미스피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는 거고, 러시아도 푸틴의 지도하에서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인 정책을 펴지만은 대내적 문제, 여러 가지 그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료, 건강, 복지, 질서, 치안, 무엇보다도 경제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대만과 정식 수교한 나라는 20개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고립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를 세 나라를 꼽았는데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싱가포르, 호주, 한국. 한국은 이 경제 군사적 실력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 더 잘하고 있는 나라를 꼽았습니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럼 한국이 잘하고 있는 점은 뭐냐? 한국이 실력보다 잘하고 있는 점을 한미동맹을 꼽았습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실력이라고 하면 여기 주로 군사력, 경제력인데 보다 더 잘하고 있다. over performer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걸 보면은 역시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옛날에 험프리 부통령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동맹은 뭐냐?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힘을 합친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미국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한국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두 나라를 합친 국력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은 한국이죠. 한국이 미국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이 아시아에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이 영향력 랭킹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간 것은 미국이 핵 우산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한국은 사실은 준핵무장 국가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핵무장한 북한에 굴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 랭킹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한 5천만 이상 되는 큰 나라가 몇 개냐. 이 기준을 보면은 첫째,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민주주의 하는 나라,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큰 나라는 7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게 한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참 금석지감이 있습니다. 금석지감이라는 것은 뭐냐?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켰을 때의 시기로 돌아가면은 그때 만약에 랭킹을 냈다 하면은 한국은 25개 나라 중에 25등 했을 겁니다. 25등.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내지 4배 앞섰습니다. 여기 25개 나라에서 22등 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당시에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많았습니다. 3배. 여기 필리핀도 3배 많았습니다. 지금 1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 나라 중에 16등. 그때 필리핀은 완전히 선진국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60년대에. 또 필리핀이 사실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주주의를 한국보다 더 먼저 발전시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이 뭐 실패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필리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한국에도 필리핀 사람들 많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 영어도 잘하고 특히 노래를 잘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해외에 진출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는 송금으로 필리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자원이 많아요. 여기 또 한 나라, 아주 친숙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지금 14등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 5, 6천만, 곧 3억대입니다. 3억. 이 파키스탄은 1960년대의 초에 이 한국의 하나의 모델 국가였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세력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배우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파키스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유브 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개혁, 개방, 경제 발전에 아주 발목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교국가에서는 아주 드물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배우자 또는 필리핀을 배우자. 남쪽에서는 필리핀이고 서쪽에서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필리핀이 하나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고 다시 이슬람적 부족 정치 비슷하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게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오랜 종교적 전통이 민주주의하고 맞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 80%가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다른 종교, 다른 인종을 포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하고 맞은 거죠. 민주주의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또 다른 출신, 또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같이 살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인도의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어떠냐? 파키스탄의 문제는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므로 파키스탄에서는 이 지주가 하나의 영주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지주 그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배층은, 파키스탄의 지배층, 정치인, 군인들은 거의 다 지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를 상대로 한 개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저 이슬라마바드라는 행정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스위스처럼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내부 개혁이 어려운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무갈 제국 시절에는. 그러나 종교로서 이슬람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교는 인도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오늘날 다른 발전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등에 나와 있는 태국은 주목할 만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크고 나라도 크고 또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인데 태국은 가끔 쿠데타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정변이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국왕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국왕을 중심으로 뭉친 나라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국가의 진로를 걸고 또는 국가 정체성을 걸고 무시무시한 생존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불교도인데 아주 친절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고 하니까 이게 관광업하고 맞아가지고 태국은 지금 세계 4대 관광국가가 되어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0등에 랭킹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3억을 지금 육박을 해가고 있는데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한 200개, 종족도 그만큼 많은데 이 나라 또한 대단한 것은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 나라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된 나라. 섬도 많고 말도 다르고 물론 이슬람 온건한 물리주의적인 이슬람이 아니라 온건한 이슬람입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역시 인도네시아를 독립한 수카르노, 그를 이어서 30년 이상 장기 집권한 수카르노, 두 사람의 지도력이 아직도 제도로서 남아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별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물론 1965년 무렵에 큰일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한 20만 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일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인도네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25개 나라를 쭉 일별하면은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그나마 한국이 랭킹 7등이 되고 7등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이다. 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일 뿐만 아니라 이 가치동맹입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동맹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 한국, 미국, 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이기도 하지만 가치동맹이니까 이중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면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핵을 그냥 두더라도 한미동맹은 해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핵화냐 한미동맹이냐 했을 때 비핵화보다는 한미동맹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이 로리 인스티튜트의 25개국 파워 랭킹이 숫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